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작업 방법에 따른 침자법에서 내선요법, 전침요법, 침도요법, 약침요법에 관하여 임상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선요법에 대한 임상 강의를 먼저 하려고 합니다. 임상에 대한 내용은 임상 논문을 예로 들어가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상 연구에서 매선요법을 사용한 임상 예를 살펴보면 매선요법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3차 신경통에 대한 매선을 포함한 한의학적 치료의 유효성과 안정성이라는 케이스 논문입니다. 한 명의 3차 신경통 환자에게 매선 치료를 포함한 한의학적 치료를 한 후 적절한 연구 방법과 평가 방법을 하여 치료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논문입니다. 연구 대상인 환자는 73세 남자분이시고 주 증상은 좌측 안면 아래 부위의 통증을 주로 호소합니다. 그리고 주 증상의 통증으로 인하여 2차적으로 발생하는 수면 불량과 식욕 부진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병력을 살펴보면 2014년 5월에 환자는 좌측 안면 아래 부위에 특발성 통증을 느꼈습니다. 로컬 병원에 가서 3차 신경통을 진단받았고 약을 처방받고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에 차도가 없었습니다. 2014년 8월에 통증의 원인이 치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치과병원에 가서 치아를 뽑았으나 통증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5월에 주증상을 치료하고자 부산의료원 한방병원에 내원하여 입원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매선요법 치료인데요. 8월 26일, 9월 16일, 12월 30일 3회 실시했습니다. 각각 10개의 매선을 자입했는데요. 세 군데로 구역을 나누어 자입을 했습니다. 전두부에 3개를 자입하고 광대뼈 구역에 3개를 자입하고 입술 구각 부위에 4개를 자입했습니다. 침치료 방법으로는 침의 대조군 연구에서 실험 처치 보고에 대한 표준인 스트릭타 권장안에 따라 시행하였습니다. 이 논문에서 침의 혈자리는 안면 부위에 지창, 협거, 예풍 혈자리를 사용하였고 원위치료로 이간, 삼간, 합곡, 태충, 행간혈을 사용하였습니다. 침의 깊이는 30에서 90ml를 사용하였고 유침 시간은 20분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침치료는 퇴원할 때까지 하루에 2회 실시하였습니다. 치료 기간을 살펴보면 이번 치료는 2015년 5월 11일에서 5월 26일까지 15일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외래 치료는 2015년 5월 27일에서 2016년 1월 13일까지 치료를 받았습니다. 평가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베이스라인 평가를 했습니다. 환자가 현재 가지고 있는 통증 정도를 환자가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환자 스스로 입원 시에는 보통이라고 했습니다. SF36BP라는 설문지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2가지 섹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문지로 삶의 질을 질문하여 신체의 수행 능력과 통증을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시각 상사 척도라는 평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환자에게 길이 10cm 길이의 선분을 제시하고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아픈 통증을 10점으로 주고 통증이 없는 상태를 0점으로 등급을 정하고 환자의 현재의 통증 정도를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NRS라는 평가 방법도 사용했습니다. 환자의 통증 정도를 0에서 10까지 등급을 나누어 환자가 그 정도를 말하게 합니다. 입원 시에
환자의 NRS는 7에서 8 정도입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매일 NRS와 부작용을 체크하였고 다른 평가 방법들은 입원 시 그리고 퇴원 때 측정을 하였습니다. NRS는 파동의 형태를 보였으며 그러나 처음 입원할 때보다는 나빠진 적은 없었습니다. 15일의 처치 후 퇴원할 때의 모든 결과들이 처음 입원 시 때보다는 좋았습니다. 베이스라인 평가는 입원 시 보통의 통증 정도에서 퇴원 시 약간의 통증 정도로 변화되었습니다. SF36BP 평가는 입원 시 0점에서 퇴원 시 22.5점으로 호전되었습니다. 바스 평가는 입원 시 10점에서 퇴원 시 1.5점으로 호전되었습니다. NRS 평가는 입원 시 7에서 8점에서 퇴원 시 1에서 2점으로 호전되었습니다. PGA 평가는 퇴원 시 다소 개선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퇴원 후 처치받은 환자의 회복 상태를 측정하였는데 다소 개선되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환자는 처치받은 후 통증의 70에서 80% 감소되었다고 했습니다. 치료 과정에서의 부작용에 대해 살펴보면 침치료 메선요법의 치료 과정에서 침 자입 시 출혈, 통증, 멍 같은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으나 가벼운 정도였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한방 치료를 받은 후 환자는 50% 정도 통증이 경감되고 수면도 2~3시간 정도에서 6시간 정도로 수면량이 늘었습니다. 15일의 입원 치료 후 바스는 10점에서 1.5점으로 줄었고 퇴원 상태에서 어떤 진통제도 복용하지 않고 생활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전침요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연구에서 전침요법을 사용한 임상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안화골절로 유발된 복시 일례에 대한 한방치료 증례 보고라는 케이스 논문입니다. 연구 대상에서 환자는 44세 남성입니다. 주소증은 복시를 주로 호소하고 좌측 안면 감각 이상을 부증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 병력을 살펴보면 2016년 2월 16일 욕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바닥에 얼굴을 부딪힌 이후 좌측 안아부의 폐하출혈 및 통증과 함께 좌측 안구 충혈되며 복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2016년 2월 26일 컴퓨터 단층 촬영 결과 좌측 안아 내측벽 및 하벽 골절 소견이 확인되어 2016년 3월 7일 안아벽 재건수를 시행하였습니다. 이후 동병원에서 약 3개월간 경구약 투여를 지속하였으나 증상 호전이 거의 없었으며 약물 투여 중단한 뒤 2016년 6월 15일 경희대학교 한방병원 외래 방문 후 입원한 환자입니다. 초진 시 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복시 증상이 있었는데요. 양안으로 주시할 때 시야 중앙, 좌측방, 하방, 저하방에 걸친 넓은 범위에서 수직 방향의 복시 증상이 나타났으며 멀리 떨어진 사물을 보거나 운전 등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식사, 독서 등의 생활은 가능하나 의도적으로 상방 혹은 우측방을 주시해야 비교적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좌측 안면 감각 이상을 호소하였는데요. 좌측 안아 하부와 좌측 비읍부에 뻐근한 듯한 감각이 있으며 좌측방, 하방, 좌하방을 주시할 때 더욱 심해졌습니다.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전침 치료는 2016년 6월 16일부터 2016년 7월 15일까지 1일 1회 전침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좌측의 찬죽사죽공, 양백오요, 사백동저로를 선열하여 자침하였으며 안구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주의하며 각 혈의에 따라 5에서 10mm 깊이로 횡자하였습니다. 침은 스테인리스 재질의 일회용 멸균 호침 2030을 사용하였고
자침 후 별도의 덕기감을 유발하지는 않았으며 전침기구를 이용하여 환자가 통증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좌측 안아 주변의 근육 수축이 관찰되는 정도의 전류 자극을 주었습니다. 전침 자극의 형태는 2Hz 지속적 간헐적으로 교대하며 20분간 시행하였습니다. 평가 방법에는 복시 설문지로 평가에 이용을 하였습니다. 특정 주시 방향에 따른 복시 발생 빈도를 확인하기 위한 설문지 평가를 시행하였습니다. 복시 각도 검사는 두 가지로 나누어 평가로 하였습니다. 경추 가동 범위 복시 검사를 먼저 살펴보면 경추 관절의 운동성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경추 가동 범위 측정 도구를 이용하여 복시가 발생하는 시야 범위를 확인하고자 하였습니다. 각도기 복시 검사는 수평 수직 방향 외에 대각선 방향의 안구 운동에서 나타나는 복시 발생 각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도기를 이용한 복시 검사를 병행하였습니다. 주관적 복시 범위에서는 격자무늬의 정방향을 제시하여 환자가 주관적으로 복시가 유발되는 시야 범위를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시각 상사 척도 바스 평가도 측정하였습니다. 설문지 및 만족도 평가 조사에서는 복시 및 좌측 안면 감각 이상으로 인해 겪게 되는 일상생활의 장애, 증상, 변화 및 치료기간 동안의 느낌 등을 재원기간 동안 설문지 형태로 수시로 평가하였습니다. 다음,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복시 설문지의 결과를 보면 2016년 6월 16일 최초 평가 시 총점 22점으로 평가된 이후 지속적으로 점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종 평가일인 2016년 7월 14일에는 총 8점까지 증상이 호전되었습니다. 복시 각도 검사에서 살펴보면 경추 가동 범위 복시 검사 결과는 최초 검사 시 경추 신전 6, 우회전 10에서 복시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최종 검사에서는 각각 18도, 16도로 측정되었습니다. 각도기 복시 검사의 결과에서는 최초 검사 시 하방 주시 15도, 좌하방 주시 5도, 좌측방 주시 5도 범위의 안구 운동에서 복시 증상이 시작되었으며 최종 검사에서 20, 20, 30도로 안구 운동 범위가 측정되었습니다. 주관적 복시 범위의 결과에서는 최초 평가 시 시야 정면을 포함하여 좌측방과 하방에 걸친 넓은 시야 범위에 복시가 나타난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최종 평가일에는 시야 정면의 복시가 거의 소실되었습니다. 시각 상사 척도 결과에서는 최초 평가 시에는 6.7점이었고 최종 평가일에는 1.1점으로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설문지 및 만족도 평가 결과를 보면 환자는 치료 1주 경과 후부터 복시 정도의 감소를 느낄 수 있었으며 치료 4주 차에 접어들어 입원 이전과 비교하여 의식적으로 좌방을 보지 않으면 복시는 거의 느껴지지 않으며 버스를 타거나 계단 보행 등 일상생활에서의 복시도 불편함이 현저히 소실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고찰에서 보면 상기의 증상은 안아골절로 좌측 안아 주위의 하직근과 하사근의 기능이 마비 및 손상이 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전침 치료 및 한방 치료를 통하여 자안고의 운동성이 회복되면서 복시 증상이 호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침도요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임상연구에서 침도요법을 사용한 임상예를 살펴보면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한 침도요법의 효과 논문입니다. 원래는 임상 케이스가 4개였으나 여기서는 3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논문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진단을 받고 도침 치료를 받기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동의를 받은 후 광주 한방병원에서 도침요법을 2회 시술받은 4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논문이 작성되었습니다. 환자는 마취 없이 처치를 받았으며 손상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혈관, 신경, 골막의 위치를 확인하며 손목의 침혈자리인 대릉, 신문, 태연혈의 초음파 관찰을 모니터했습니다. 처치 방법을 살펴보면 신경과 혈관의 관찰 후에 도침 치료를 위한 3포인트를 선택합니다. 먼저 첫 포인트는 정중신경과 척골 동맥 사이에 있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정중신경상에서 선택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정중신경과 요골신경 사이에 있습니다. 첫 번째 침 자입점은 A1입니다. 정중신경과 척골 동맥 사이의 안전지대로 A1은 대릉혈과 신문혈 사이를 선택합니다. 침의 방향을 A2 방향인 횡수건 인대 쪽으로 고정을 합니다. 두 번째 침 자입점은 정중신경상의 비완에 자입을 합니다. 합곡혈에 자침하는 것처럼 A2 그리고 C2 방향으로 자입을 합니다. 세 번째 포인트는 정중신경과 요골신경 사이의 안전지대로 대릉혈과 태연혈 사이인 C1의 혈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은 C2 방향인 횡수건 인대 쪽으로 자입을 합니다. 침도요법을 시행 후 일회용 컵을 이용하여 3분간 섭식 부항을 합니다. 다시 소독 처치를 한 후 반창고를 붙이고 고정합니다. 연구 평가에 대해 살펴보면 시각 상사 척도인 바스, 틴넬 사인, 팔렌 테스트, 보스턴 수건 터널 증후군 설문지, BCTQ, 건장력 테스트, 그리고 정중신경의 횡단 면적들을 측정하였습니다.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케이스 1은 38세 여성이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우측 손의 1, 2, 3, 4지 손가락 저림을 호소합니다. 2017년 4월경에 발생하였으며 특별한 과거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그 당시 한 달 정도 손목을 과사용하며 손가락 저림이 진행되었으며 로컬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처치받았으나 효과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원광대학교 광주 한방병원에 2017년 5월 9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테이블 1에서 2번의 도침 치료 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바스 점수는 8점에서 3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BCTQ 스코어에서 증상 점수는 54점에서 22점으로 감소하였고 기능 점수는 32점에서 16점으로 감소했습니다. 틴넬 사인은 양성에서 음성으로 변화했습니다. 팔렌 테스트에서는 양성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장력 테스트는 6.67에서 14.3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중신경의 횡단면적 검사에서 9제곱밀리미터에서 7제곱밀리미터로 감소했습니다. 케이스 2는 70세의 여성이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양손의 통증과 저림 증상입니다. 2016년경 발생하였고 특별한 과거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었습니다. 주소증은 만성이었고 알려진 이유 없이 최근에 더 악화되었습니다. 2017년 5월 17일 로컬 신경외과에서 NCV를 검사받고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았습니다. 테이블 2에서 2번의 도침 치료 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바스 점수는 6점에서 2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BCTQ 스코어에서 증상 점수는 19점에서 13점으로 감소하였고 기능 점수는 10점에서 8점으로 감소했습니다. 틴넬 사인은 음성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팔렌 테스트에서는 음성에서 변화가 없었습니다. 근장력 테스트는 우측에서 13.37에서 17.63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중신경의 횡단면적 검사는 우측에서 14제곱밀리미터에서 9.9제곱밀리미터로 감소했습니다.
케이스 3을 살펴보면 55세 여성이며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2, 3, 4지 손가락 통증과 저림을 호소합니다. 2016년 3월경에 발생했으며 특별한 과거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환자는 2016년 3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손목을 과사용하며 통증과 저림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로컬 병원에서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 진단받고 2번 신경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는 2017년 5월 23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테이블 3에서 2번의 도침 치료 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바스 점수는 6점에서 2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BCTQ 스코어에서 증상 점수는 34점에서 13점으로 감소하였고 기능 점수는 9점에서 8점으로 감소했습니다. 틴넬 사인은 양성에서 음성으로 변화했습니다. 팔렌 테스트에서는 양성에서 음성으로 변화했습니다. 근장력 테스트는 우측에서 24.7에서 28.9로 증가하였습니다. 정중신경의 횡단면적 검사는 우측에서 16.33제곱밀리미터에서 11.3제곱밀리미터로 감소했습니다. 도침 치료의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연구에서 바스 점수는 3명 모두에게서 감소하였습니다. BCTQ 스코어 또한 모든 케이스에서 감소하였습니다. 틴넬 사인과 팔렌 테스트에서는 대부분 양성에서 음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근장력 테스트는 케이스 2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증가하였습니다. 정중신경의 횡단면적 검사에서도 모두 감소했습니다. 복약침요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연구에서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복약침 등 한의학 복합 치료한 3례의 정례 보고 논문입니다. 원래 논문은 임상 케이스가 3개였으나 여기서는 2가지만 예를 들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 방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치료 시에는 침, 복약침, 부항, 뜸이 매일 사용되었고 외래 치료 시에는 일주일에 3회 시행되었습니다. 침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2530 크기의 스테인리스 일회용 호침을 사용하였고 곡지혈, 비노, 비수, 병풍, 고건, 견정, 중부, 운문, 첨부혈에 하루에 한 번 15분 동안 유침하고 그리고 침 깊이는 10mm 정도로 시행했습니다. 복약침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5% 복약침을 29게이지의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여 0.05에서 0.1cc 용량을 견우열, 거골, 결뇨, 곡지, 비노, 첨부혈에 사용하였고 복약침 처치는 침치료 전 하루에 한 번 시행하였습니다. 복약침 치료 방법을 살펴보면 5% 복약침을 29게이지의 일회용 인슐린 주사기를 사용하여 0.05에서 0.1cc 용량을 견우열, 거골, 결뇨, 곡지, 비노, 첨부혈에 사용하였고 복약침 처치는 침치료 전 하루에 한 번 시행하였습니다. 연구평가를 살펴보면 NRS를 사용하였고 매일 아침 7시경의 통증 정도를 베이스라인으로 정했습니다. ROM은 경관절의 내전과 굴곡의 동작 정도를 매일 아침 7시경에 측정하였습니다. 경관절의 동작 시 통증이 심해지면 더 이상 과도한 동작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연구 대상을 살펴보면 케이스 1은 51세 남자로 주로 호소하는 증상으로는 우경관절 통증을 호소하며 2016년 7월 10일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한 과거의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현 병력을 살펴보면 2016년 10월경 활동하다가 떨어지면서 우경관절통이 발생하였습니다. 2016년 7월 18일 타 병원에서 자기 공명 영상 검사 등을 통하여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회전근개 파열 수술, 위두장군 절제술 등을 2016년 7월 22일 받고 2016년 7월 29일 퇴원 후 2016년 8월 1일 대구 한의대 부속 포항망병원의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여 치료받은 자입니다. 입원 기간은 2016년
8월 1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23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내원 시 이학적 검사에서 경관절 ROM은 굴곡 25도, 외전 35도, 신전 35도, 외회전 1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이외의 증상으로 환자는 입원 시 우측 경관절 통증으로 인한 야간 통증 및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으로 수면 불량을 호소하였습니다. 복력침 치료를 한 후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NRS 점수가 점진적 개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8월 5일 4점으로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8월 9일 6점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이후 8월 23일 퇴원 때까지 더 이상 변화는 없었습니다. 입원 치료 후 처음 며칠은 ROM이 크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8월 9일에 외전 상태가 40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17일에는 굴곡 상태도 40도로 증가하였습니다. 8월 23일에는 굴곡 상태가 75도, 외전 상태가 70도로 증가하였습니다. 야간 통증은 8월 2일부터 천천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통증의 양상이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에서 주로 활동을 동반한 통증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환자는 퇴원 후 6번의 외래 치료를 받았고 ROM은 치료 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9월 5일 ROM 측정한 평가에서는 굴곡은 180도 상태이고 외전도 180도 상태로 거의 회복이 되어 치료가 종결되었습니다. 케이스 2 환자는 56세 남자로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좌측 경관절 통증입니다. 2016년 6월 30일 발병하였으며 특별한 메디컬 히스토리는 없습니다. 현 병력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30일 교통사고를 당했고 타병원에서 2016년 8월 22일 자기 공명 영상으로 좌측 회전근개 파열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환자는 2016년 9월 9일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하여 2016년 9월 9일 대구 한의대 부속포항병원에 외래를 통하여 입원하여 치료받은 환자입니다. 치료 기간은 2016년 9월 9일부터 2016년 10월 1일까지 23일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내원 시 좌경관절 ROM은 굴곡 40도, 외전 60도, 신전 30도, 외회전 35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처치 경과를 보면 입원 치료 과정에서 NRS 점수가 2016년 9월 17일 3으로 감소했으며 9월 19일에는 5로 약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9월 20일에는 2로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퇴원 때까지 더 이상 변화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ROM을 살펴보면 ROM은 입원 후 첫 2주 동안에는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굴곡은 9월 24일 80도로 증가하였고 외전은 9월 30일에 80도로 증가하였습니다. 굴곡과 외전은 10월 1일에 둘 다 80도로 측정되었습니다. 외래 치료 경과를 살펴보면 ROM은 퇴원 후 외래 치료 기간 동안에도 증가하였습니다. 외래 치료 기간에 굴곡 125도, 외전 95도로 증가를 보였습니다. 이상으로 자극 방법에 따른 침자법 중에서 내선요법, 전침요법, 침도요법, 약침요법을 임상 논문을 통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상기 언급한 침자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